월마트는 픽박스 소매업체가 연간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수익과 수익이 상회한다고 보고한 후 주가는 1%나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분기에 조정된 주당 수익은 달러 1.84로 REFINITV가 조사한 분석가의 예상 달러 1.17을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1616억 3천만 달러로 예상치 1602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시스코 시스템즈는 컴퓨터 네트워킹 거인은 수요일 포스트 마켓을 능가한 수익에 이어 2.2%를 추가했습니다. 회계연도 4분기 조정된 주당 순이익은 1.14달러로 REFINITIV가 조사한 애널리스트의 예상 1.06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152억 달러로 예상했던 150억 5천만 달러보다 적었다. 어도비는 소프트웨어 회사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식을 중립에서 매수하도록 업그레이드한 후 약 2%를 추가했습니다. 은행은 어도비가 인공지능의 리더가 되기 직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목표 주가를 주당 575달러에서 63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하와이안 일렉트릭 인더스트리스는 마우이 일렉트릭을 감독하는 유틸리티 회사는 시판 전 거래에서 거의 18% 하락하여 마우이 산불에 대한 잠재적인 책임에 대한 우려로 인해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수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하와이안 일렉트릭이 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과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목요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번 주에 두 번째로 목표 가격을 달러 11에서 달러 10로 낮췄습니다. CVS는 블루실드 오브 캘리포니아가 CVS에서 마크 크유번의 카스트 플러스 드러그 컴퍼니 및 에머잔 파머시로 이전한다고 발표한 후 프리마켓에서 주가는 약 7% 하락했습니다. 블루실드 오브 캘리포니아는 전문 의약품에 대해 CVS 캐마크를 계속 사용하고 복잡한 상태의 환자에게 처방을 제공할 것입니다. 울프스피드는 주가는 수요일 종소리 이후 회사의 수익 보고서 이후 거의 17% 하락했습니다. REFINITIV에 따르면 WOLFSPED는 회계 4분기에 조정된 주당 42센트의 손실을 기록하여 주당 20센트의 손실에 대한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합니다. BAE 시스템즈가는 볼해 항공우주 사업을 현금 55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후 시판 전 거래에서 주가가 3% 폭등했습니다. VINFAST 오토는 전기 자동차 스타트업의 주가는 이번 주 초 데뷔한 후 VINFAST의 주식이 그 수준을 검색함에 따라 시판 전 거래에서 거의 5% 하락했습니다. VINFAST가 특수목적 인수회사와 합병한 후 첫 번째 세션에서 화요일 주가는 250% 이상 상승했지만 수요일에는 거의 19% 하락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2023년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6% 감소한 11억 5천만 대에 달해 10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카운터포인트는 올해 애플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출하량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애플이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아이폰 15를 9월에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목요일 보고서에서 시장이 미국과 중국에 의해 끌어내리면서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10년 만에 최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애플은 하이엔드 아이폰 판매가 탄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출하량 기준으로 스마트폰에서 가장 큰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예상 수요를 측정하는 출하량은 판매량과 동일하지 않으며 스마트폰 공급업체가 소매업체에 보내는 장치의 수를 나타냅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2023년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6% 감소한 11억 5천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카운터포인트는 보고서에서 역풍으로 인해 올해 초 중국이 예상했던 경제회복이 중단되고 더 넓은 지역에서 신흥시장 전반에 걸쳐 쇠퇴가 심화됨에 따라 아시아는 플러스 성장의 주요 장애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중국 경제는 급격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반면 소비자들은 여전히 지출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간 평균 4억 5천만 대에 달했던 중국 스마트폰 구매가 연간 2억 7천만 대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카운터포인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 지역은 실망스러운 상반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며 글로벌 회복세를 계속 둔화시키고 있다. 리서치 회사는 고용시장의 강세와 인플레이션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기기 업그레이드를 주저하고 있어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기기 교체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은 프리미엄 장치에 대한 현지 소비자의 욕구를 활용하기 위해 2023년 인도를 회사의 초점으로 삼아 새로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 미국 기업은 올해 팀 쿡 CEO가 인도를 방문하면서 인도의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습니다. CHAUHAN에 따르면 애플의 시장 성장 능력도 올해 스마트폰 제조업체 1위가 될 것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월마트는 매출과 수익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기대치를 상회한 후 전체 회계 연도에 대한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월르마트 US의 전자상거래 매출은 전년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월마트 할인점이 식료품 고객을 유치하고 온라인 지출을 촉진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에 의존함에 따라 목요일에 연간 전망치를 높였습니다. 이 대형 소매업체는 매출과 이익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기대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월르마트 US의 전자상거래 매출도 24% 증가했습니다. 월마트는 이제 전체 회계연도 연결 순매출이 약 4%에서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조정된 주당 수익은 $6.36에서 $6.46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3.5%의 통합 순매출 이익과 $6.10에서 $6.20 사이의 조정된 주당 수익 범위에 대한 이전 지침과 비교됩니다. 잔 데이비드 IANA CFO는 월르마트가 분기 동안 전자제품 및 가정용품과 같은 고액 품목 및 임의 품목의 판매에서 약간의 개선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식품과 같은 필수품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함에 따라 이러한 제품의 판매는 1년 이상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는 3개월 전보다 소비 패턴이 나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비자를 선택적이거나 안목 있는 소비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7월 4일 연휴 및 계약 등 계절적인 순간이 판매 촉진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회계연도 2분기 월마트의 순이익은 78억 9천만 달러로 1년 전 51억 5천만 달러에 비해 53% 증가했다. 고객은 월르마트의 매장과 웹사이트를 더 자주 방문했고 방문했을 때 더 많이 구매했습니다. 월르마트 US의 거래는 2.9% 증가했고 평균 티켓은 3.4% 증가했습니다. 월르마트 US의 동일 점포 매출은 연료를 제외한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습니다. FACTSET에 따르면 이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4.1% 증가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샘즈클러브의 동일 매장 매출은 연료를 제외하고 5.5% 증가하여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미국에서 월르마트의 온라인 판매는 고객이 회사에 성장하는 제3자 시장에서 더 많은 품목을 구입하고 매장 픽업 및 배송을 위해 더 많은 주문을 함에 따라 증가했습니다. 롤백스라고 불리는 월르마트의 제한된 시간 판매는 특히 인기가 있습니다. 월르마트 US의 CEO인 잔 퍼너는 실적 발표에서 회사가 배낭과 칩과 같은 품목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했을 때 매출이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년 전에 비해 식품의 롤백 횟수가 더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월르마트는 다른 문제가 지속되는 동안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년도에 월르마트 및 기타 소매업체는 초과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고 수준이 높아지고 할인폭이 가파르게 되었습니다. 2분기 말 현재 재고는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다. IANA는 실적 발표에서 월르마트의 가격 인하도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식량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반 상품 가격은 작년에 비해 하락했다고 IANA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요 식료품 품목은 떨어졌습니다. 쇼핑객들은 가격이 저렴해짐에 따라 신선한 고기, 해산물, 달걀을 더 많이 구매하고 있다고 IANA는 말했습니다. 더그 머크밀런 최고 경영자는 소매업체에게 가장 큰 시즌 중 하나인 계약이 일찍부터 힘차게 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판매 추세는 일반적으로 앞으로 몇 달 동안 패턴을 나타내기 때문에 할로윈, 휴일 및 하반기 일반 상품 판매에 좋은 징조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NA는 회사가 보수적으로 계획하고 주문하는 일반 상품의 양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팬데믹으로 인해 3년 이상 중단된 학자금 대출 상황과 같은 새로운 압력에 소비자들이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고용 수준이 안정되는 동안 신용시장은 긴축됐다고 말했다.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고 일부 고객은 10월의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로 인해 추가 비용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망에서 계속 적절하게 측정될 것입니다. 아서 AI의 연구원들은 미터, 오펀AI, 코이어 및 ANTHROPIC의 상위 AI 모델을 테스트한 결과 일부 모델이 다른 모델보다 훨씬 더 사실을 구성하거나 환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들은 코이어의 AI가 가장 많이 환각했으며 미터의 라머2가 GPT-4 및 클로드 2보다 전반적으로 더 환각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GPT-4는 테스트한 모든 모델 중 최고의 성능을 보였고 연구원들은 이전 버전인 GPT-3.5보다 환각이 적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카테고리에 따라 기계 학습 모니터링 플랫폼이 나서 AI의 연구원들이 목요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연구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생성 AI의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논의되는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서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애덤 WNCHEL은 단순히 LLM 순위표에서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단일 숫자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환각 비율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첫 번째 보고서입니다. AI 환각은 대형 언어 모델이 정보를 완전히 조작하여 마치 사실을 내뱉는 것처럼 행동할 때 발생합니다. 한 가지의 6월에 챗GPT가 뉴욕 연방법원 제출해서 가짜 사건을 인용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관련 뉴욕 변호사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아서 AI 연구원은 조합수학, 미국 대통령 및 모로코 정치 지도자와 같은 범주에서 AI 모델을 테스트하여 LLM을 실수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를 포함하도록 설계된 질문 정보에 대한 여러 단계의 추론을 요구합니다. 라고 연구원들은 썼습니다. 전반적으로 오픈AI의 GPT-4는 테스트한 모든 모델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연구자들은 이전 버전인 GPT-3.5보다 환각이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카테고리에 따라 반면 미터의 라머이는 GPT-4 및 ANTHR-OPIC의 클로드 2보다 전반적으로 환각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학 부문에서는 GPT-4가 1위를 차지했고 클로드 2가 그 뒤를 바짝 추격했지만 미국 대통령 부문에서는 클로드 2가 정확도에서 1위를 차지하며 GPT-4를 2위로 밀어냈습니다. 모로코 정치에 대해 물었을 때 GPT-4가 다시 먼저 들어왔고 클로드 2와 라머 2는 거의 전적으로 대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 연구원들은 AI 모델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경고 문구로 답변을 얼마나 해지하는지 테스트했습니다. 해진과 관련하여 GPT-4는 GPT-3.5에 비해 상대적으로 50% 증가했으며 이는 GPT-4가 사용하기가 더 어렵다는 사용자의 일화적인 증거를 정량화합니다. 라고 연구원은 썼습니다. 반면 코히어의 AI 모델은 응답에서 전혀 해지하지 않았다. 클로드 2는 자기인식 측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하게 측정하고 지원하는 훈련 데이터가 있는 질문에만 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WNCHEL은 사용자와 기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정확한 워크로드를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나중에 달성하려는 작업에 대해 성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WNCHEL은 많은 벤치마크는 LLM 자체의 일부 척도를 살펴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LLM이 실제 세계에서 사용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LLM이 실제로 사용되는 방식에 대해 LLM이 수행하는 방식을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GM4D 및 STLLANTIS에서 거의 150명의 UAW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하면 11호 5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시간에 기반을 둔 컨설팅 회사는 UAW 근로자, 제조업체 및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잠재적 손실을 보다 광범위하게 계산하여 총 경제적 손실을 추정합니다. 2019년 마지막 교섭에서 디트로이트 자동차 제조업체와 UAW 간의 협상 결렬로 인해 GM에 대한 전국적인 41 파업이 발생하여 36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현재 노동계약이 다음 달에 만료될 때 미국 자동차 노동자 조합이 디트로이트의 픽3 자동차 회사에 대해 파업을 결정하면 경제적 효과는 빠르게 수십억에 달할 것이라고 목요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제너럴 모터즈에서 약 150명의 UAW 근로자에 의한 작업 중단, 이러한 사건을 면밀히 추적하는 미시간 소재 컨설팅 회사 앤더선 에코나믹 그룹에 따르면 11호 5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에이지는 현재 계약이 9월 14일 동부 표준시 오후 11시 59분에 만료되기 전에 양측이 잠정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UAW 근로자, 제조업체 및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잠재적 손실을 계산하여 총 경제적 손실을 추정합니다. 에이지의 타일러 테일 부사장은 매우 짧은 파업의 경우 소비자와 딜러의 손실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격리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재고가 55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업계는 지난 UAW 파업 때와는 다르게 보입니다. 2019년 마지막 협상에서 디트로이트 자동차 제조업체와 UAW 간의 협상 결렬로 인해 GM에 대한 전국적인 41 파업이 발생했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파업으로 인해 그의 수입에서 약 36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협상 기간 동안 UAW는 비그3의 선도 회사를 선택하고 그곳에서 파업 위협을 포함한 초기 단체 교섭 노력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역사보다 이미 더 공격적인 새 노조 지도부는
그러한 노력을 한 자동차 회사에 제한하지 않고 새 회사 모두를 더 취약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에이지 CEO 패트릭 앤더슨은 목요일 자동차 언론협회와의 웨비나에서 올해는 2019년과는 다른 해입니다. 지금은 다른 환경입니다. UAW 회장 숀 FAI에는 화요일 페이스북 라이브 이벤트에서 계약 만료는 제한이 아니라 마감일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노조가 파업 없이 교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현재 계약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운영 및 직원에 따라 다릅니다. 에이지에 따르면 GM의 손실은 10일간의 파업을 통해 3억 8천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포드의 경우 3억 500만 달러, STLLANTIS에 미치는 영향은 2억 8,500만 달러와 비교됩니다. 에이지의 추정치에는 UAW 파업수당 또는 파업수당에 대한 평가, 실업수당 또는 실업세금, 임금에 대한 소득세 및 정착 보너스와 같은 기타 잠재적 효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에이지의 보고서는 RBC 캐피탈이 자동차 회사에 대한 파업의 잠재적 영향이 과장될 수 있다고 제안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투자자 노트에서 애널리스트 탐 나라야는 2019년 작업 중단 이후 GM의 급격한 스냅백이 유사한 이벤트가 관리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4년 전의 파업은 세 개사가 아닌 한 개사에 대한 것이었다. 동시 파업은 특히 공급망 문제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서 회복을 시도하는 궁지에 몰린 공급 업체에게 더 빨리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구걸의 중추적 트랜스포머즈 논문의 공동 저자인 LLION 존즈는 SAKAN의 AI 시작을 돕기 위해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는 동료 전직 구걸 연구 과학자인 데이비드 하와 함께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신 생성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인 이 논문의 저자 8명 모두 이제 구걸을 떠났습니다. LLION 존즈는 구걸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거의 12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는 최신 생성 인공지능의 핵심인 중추적인 트랜스포머 연구 논문의 8명의 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공동 저자와 마찬가지로 존즈는 이제 구걸을 떠났습니다. 그는 동료 전 구걸 연구원인 데이비드 하와 함께 도쿄의 SAKAN의 AI라는 생성 AI 연구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존즈는 구걸에 대해 악의는 없지만 회사의 규모 때문에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종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버밍엄 대학에서 고급 컴퓨터 공학 석사 학위를 받은 존스가 그 중심에 있다. 그가 구걸에서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준 2017년 논문은 오펀AI의 바이러스성 챗봇 챗GPT 생성에 영향을 미친 혁신을 설명했습니다. T는 트랜스포머를 의미하며 오늘날 열광적인 생성 AI 활동의 배후에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우리는 거대하고 거대한 모델을 만드는 대신 일을 하는 다른 방식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SAKANA는 투자자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존즈는 2012년 구걸의 유튜브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그의 링크틴 프로필에 따르면 그는 2015년 구걸에서 기계지능 및 자연어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구걸은 최근 몇 년 동안 제품 강화를 목표로 하는 AI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대학에서 직접 연구원을 고용한 여러 대형 기술 회사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존즈는 소프트웨어가 오작동하는 이유와 누구의 잘못인지에 대한 질문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연구를 방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존즈는 매일 리소스에 액세스하고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수년 동안 연구실에서 제품을 구축한 구걸은 대형 언어 모델을 포함한 생성 AI를 검색 엔진, 유튜브 및 기타 제품에 통합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정보를 요약하고 서면 질문에 대해 인간과 같은 응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존즈의 관점에서 구걸은 이 하나의 기술을 중심으로 전체 회사에 집중하고 있으며 상당히 제한적인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혁신이 더 어렵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는 자신과 존즈가 LLM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직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구글을 떠나 스타트업 스테빌리티 AI의 리서치 책임자가 된 하씨는 언어 모델이 미래의 일부가 아니었다면 놀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AKANA가 LLM이 있는 다른 회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존즈와 하는 생성형 AI의 개념을 주류로 가져왔지만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모금한 오펀AI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씨는 구글 내부의 그룹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너무 거대해지고 약간 관료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존즈는 오펀AI가 그다지 혁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펀AI의 두 가지 가장 큰 성공인 챗GPT와 텍스트,
몇 마디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DALL-E 서비스에 대해 스타트업이 구글에서 수행한 연구를 가져와 대규모로 적용하면서 그 과정에서 개선했지만 미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뮤니티와 개발을 공유합니다. 오픈AI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기술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부 기본 시스템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